자, 이번 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래대로라면은 반응 표면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숙제를 냈던 3인자 이수준 배치하고 부분 배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과제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데이터를 보는 법, 그리고 어떻게 좀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복습 겸해서 몇 명이 이런 좀 질문을 해와서 그전 이 앞쪽에 있던 예제 같은 경우들은 좀 이 인자들도 좀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 뒤쪽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아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하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데이터로 보면 이 첫 번째 3인자 이수준 배치부터 보면 예제 2에 보면 배추 성장에 관련된 퇴비가 두 종류, 물의 양이 두 종류, 비료 두 종류 조합에서 성장 속도가 최대가 되는 조건을 찾으려고 한다. 여기서 이제 최대가 되는 조건을 찾는 거죠. 그때 결과는 이 데이터들은 이제 무게로 되어 있고, 데이터 무게가 되는 거고, 인자로는 퇴비, 물, 비료 두 종류씩, 반복은 2회고 블록은 날짜별로 2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요인 설계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자가 3가지였고요. 인자가 3가지였고, 가능 설계를 보면 3개일 때는 이제 8번이 완전, 이제 줄여서는 하기가 좀 힘들죠. 이렇게 해서 설계로 가서는 완전인데 블록에 따라서 2번 반복이라고 했으니 반복 2번에 블록을 2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여기서 요인은 첫 번째는 이제 퇴비가 되겠죠. 퇴비가 되고, 이제 탭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고, 여기는 이제 A, 그 다음에 B. 두 번째는 물의 종류겠네요. 물의 종류라기보다는 물의 양이 되겠죠. 예, 물로 보면 숫자로 해서 10에 20. 그다음에 비료, 여기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로 쓰고요. 여기는 CD. 해서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하게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실험이 이루어지고, 지금 런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설계 표시에서 표준 순서로 바꿔보고 코드화된 단위로 일단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쭉 111까지 한 세트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블록으로 1, 2씩 블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퇴비, 물, 비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여기서 산점도 행렬을 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산점도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퇴비, 물, 비료에 대해서 선택해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퇴비하고 물하고 서로 딱딱 세트가 이루어져서 모든 점들이 다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실험만으로 보면. 그래서 당연히 잘 되어 있을 거고, 근데 지금 표준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무게가 되겠죠. 배추의 무게가 되고, 이 데이터를 쭉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표시는 런 순서로 하고 코드가 되지 않은 단위로 보면 이 데이터가 보이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제 무게를 가장 올리게 하는, 가장 크게 만드는 이 최적의 조합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3차원까지 모형의 블럭이 일단은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고, 무게가 반응이 되고, 그래프는 2분의 1 정규 분포하고 4개 모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여기서 보면 P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이거 보면 C만 유의한 형태로 나오고,
C만 유의한 형태로 나오고 나머지 B, A까지도 유의하지 않은 형태로 일단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한 번에 다 제거한다기보다는 항이 조금씩 없어지고 나면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그 영향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R제곱이 73.49% 이것을 보고 일단 첫 번째는 블럭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블럭으로는 0.318이니까 블럭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1을 누르고 모형의 블럭을 빼고 다시 돌려보면 이제 그냥 단순 반복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단순 반복이 되면 이제 같이 나올 건데 처음에 제거를 할 게 이제 AB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AB를 제거를 하면 물론 ABC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 일단은 그러면 다 함께 있는 3차항인 ABC만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BC만 제거를 했더니 지금 나머지 부분 남아 있고 ABC가 지금 처음에 69에서 69와 42였죠. 근데 여기서 보면 67과 45. 그래서 보면 69에서 지금 67로 떨어졌는데 R제곱 수정값은 42에서 45로 올라갔어요. 이야기는 식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좋아졌다는 거죠. 3개 곱한 걸 뺐을 때 R제곱 값은 크게 안 떨어지면서 R제곱 수정값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고 나머지 그 다음에는 이제 AB를 제거를 해 봅시다. 여기에서 항에서 보면 지금 하나씩 제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제거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이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66에 50%가 된 거죠. 여기서 아까 데이터를 보면 67에서 지금 한 1% 안 되게 떨어졌는데 R제곱 수정값은 45에서 5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항은 제거를 하는 게 훨씬 좀 유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확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자 이제는 0.05에서 이제 B가 그 전에만 해도 B가 이제 0.05보다 낮은 범위에 있었는데 B가 이제 물로 보면 0.058이죠. 이건 함부로 재건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면 생각에 여기서는 이제 0.05보다 낮게 떨어져 버렸죠. 나머지 값들이 이제 넘어가 버리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식에 다 포함이 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가 있고 BC가 있고 AC가 있는데 A라는 요인 자체는 퇴비예요. 퇴비.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는 고민은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여기에서는 배추 성장에 관련된 게 퇴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고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비료에 대한 게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지금 퇴비하고 물하고 비료가 지금 보면 퇴비 자체가 지금 P값이 굉장히 커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걸로 보면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P값이 가장 큰 게 퇴비예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보면 지금 A가 퇴비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 배치법인 상황으로 가서 만약에 A라는 인자를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정밀하게 안 보고 이제 정밀하게 보려는 인자들만 골라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A라는 인자는 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 보면 퇴비의 종류를 A 거를 쓰는지 B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돼요. 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싼 형태 또는 여기서 이제 요인 분석을 해서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요인에서 이제 요인 그림을 그려보면 모형항만 넣고 그래프를 다 보고 이렇게 그려보면 당연히 퇴비는 A,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약간의 경향은 있으니 B라는 것을 쓰면 좋겠다라는 정도예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교호작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고 앞쪽에서도 보면 이제 교호작용이라는 게 2차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보면 P값이 0.176이잖아요. 그러면 2차 교호작용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퇴비하고 비료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이대로 보면 자 B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무게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가격적으로 A와 B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것을 과연 그 가격을 가지고 이 무게에 올라가는데 거의 영향이 없는 정도를 쓸 거냐 말 거냐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 처한 사람의 이제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결과를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물이나 비료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 보면 최적치는 당연히 교호작용이 없는 상황이니까 최적치는 물은 20을 쓰고 그 다음에 비료는 D를 쓰세요. 하지만 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를 써도 되고 A를 써도 되는데 물론 B를 쓰는 게 조금은 낫겠지만 크게 영향은 없으니 가격적인 부분을 당신이 검토를 해서 그것이 퇴비가 들어가는 가격 대비해서 이 정도 무게를 바꿨을 때 얻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A가 가격적으로 더 싸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A를 써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 물론 또 여기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지워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시계 지금 보면 R 제곱값이 66%죠. 66% 정도로 오케이 하면 이걸 다 쓰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A라는 것을 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A를 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A를 빼버리면 AC가 같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AC가 같이 빠졌을 때는 54%대로 내려가 버려요. 54%대로. 그러면서 이제 다른 값들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 B가 영향이 있었는데 여기 오면 이제 왜냐하면 이때는 정확도가 보면 R 제곱값이 66%였는데 이렇게 지워버리면서 R 제곱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54%까지 떨어졌으니 나머지 이런 인자들도 그 영향도가 미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A를 그대로 뺄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상황에서 보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이 교호작용 정도 하나를 빼보자. A를 포함을 하고 그러면 AC는 두고 BC 정도만 빼보는 거예요. 지금 이 다음은. 그래서 A를 넣고 BC를 빼고 AC가 들어가 있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는 AC는 들어가 있으니까 AC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AC는 이만큼 영향이 큰데 A를 빼면서 AC를 같이 빼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A를 뺄 수는 없어요. 이대로 말하면. 그래서 확인하고 그럼 이제 64 아까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교호작용 하나를 뺀 건데 66에서 지금 요거하고 보면 이제 물하고 비료 부분을 뺀 거죠. 물하고 비료가 0.4 정도가 되니까 이걸 뺐을 때는 64 여기서 보면 66 이 떨어졌는데 R제곱 수정값은 51로 올라갔죠. 그러면 식의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값으로 봐서는 여기서 봐서는 A, B, C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BC 부분은 여기서 보면 일단 BC 부분은 제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C 부분까지 제거를 하는 게 아마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분석적으로만 보면 이 다음에 이제 AC를 그냥 뺀다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 2차 교호장이 0.09잖아요. 이 정도는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0.05보다는 크기는 하지만 0.1보다는 또 작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퇴비 비료를 다 빼서 내가 교호작용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면 그때 보면 R스퀘어 값이 53이 돼요. 여기서 64에서 53까지 엄청 떨어지죠. 그 다음에 R제곱 수정값도 역시 51에서부터 41까지 떨어지죠. 이건 항을 뺐는데 이 R제곱 값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R제곱 수정값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항은 포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퇴비하고 비료는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비하고 비료 AC는 포함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64%에서 51 정도로 저 같으면 이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인 그림은 이 상태로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퇴비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곱한 항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비료가 C이고 D인 경우고 퇴비가 A, B인 경우 비료가 그렇게 됐을 때 이 퇴비 자체는 영향이 좀 적긴 하지만 비료하고 퇴비하고 섞인 영향은 크다는 거예요. 아직 이 상황에서 교차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D죠. 무게를 올리니까 물도 20이고 퇴비도 B를 쓰는 거예요. 근데 퇴비가 B일 때 비료가 C가 되면 지금 이 값인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대로만 보면 무게를 더 올리는 경우에는 퇴비하고 비료를 보면 이 케이스가 있어요. 이 케이스. 그러니까 퇴비가 A가 됐을 때 지금 보면 비료를 D를 쓰는 것이 비료를 C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는 이제 다시 보면 조금 전에는 이게 B이고 20이고 D였죠. 그러면 그래서 퇴비가 B일 때니까 B이고 D일 때니까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섞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B고 D고 20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값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 값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무게에 대해서 개별값보다는 이 퇴비 잠깐만요. 여기서 예측을 하면 예측은 지금 이 나온 데이터에서 실제 실험치하고 우리가 예측 이 각 세트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지금 최적화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개별값보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열의 값을 입력을 하고 여기 퇴비, 물, 비료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예측을 95%로 하고 결과 저장은 뭐 일단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되고 모형은 지금 있는 대로 모형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이거 결과를 보긴 뽑아야 되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여기서 보면 각 변수들일 때 B고 20이고 D일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무게는 이렇게 지금 회계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예측 값들이 이제 각각의 이 케이스일 때 이제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변수 값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실제 나온 이 데이터하고 여기 예측치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실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가장 최대가 될 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봤을 때 이 그림을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역으로 여기서 그래프에서 전체 행렬을 표시를 하고 여기서도 모든 항을 한번 보고 그래서 보면 그죠? 지금 그림상으로 조금 전에 보였던 게 이제 이 그림인데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그림상에서는 겹치지 않아서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작용도 그림을 보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비료하고 퇴비 쪽에서 이제 비료로 놓고 퇴비를 역으로 만드느냐. 근데 이 경우를 보면 CD가 이제 위아래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거는 교차된 거예요. 교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 교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양쪽으로 그려보면 지금 조금 전에 이 그림만 봤는데 이제 이 그림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 행렬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모형항만 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가장 크게 되려면 아까 이 그림만 봤으니까 교호작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같은 그림이면 이게 C고 이게 D이기 때문에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확인해 보면 여기가 교차하고 있으니까 교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 마지막에 왔을 때도 여기서 보면 교호작용이 0.09니까 거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높으니까.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고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D를 쓰고 퇴비는 A를 쓰고 그러니까 A를 쓰고 여기서는 D를 쓰고 그러니까 비료가 퇴비가 이제 B가 아니고 A라는 거죠. 실제로 예측을 할 때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적치를 찾을 때는 요인에서 이제 반응 최적화 도구를 쓰면 되죠. 그래서 목적이 최대화가 되고 설정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88 정도까지 있으니까 하한이 23, 최대 목표를 한 예를 들면 이제 넘지만 90 정도까지 이렇게 잡아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옵션에서는 제한 없고 이건 넣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프에서는 최적화 그림을 넣어주고 결과 표시할 회의 개수 지금 1개 뭐 2개 되면은 비슷한 2개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2개로 해볼까요? 확인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모형은 지금 있던 그대로 해서 확인을 해주면 여기서 보면 솔루션 1, 2가 이제 나오는 거죠. TV가 A이고 20이고 D일 때 88.125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높은 건 TV를 B를 쓰고 20이고 D일 때 79.685, 625 거죠. 그래서 지금 최적화 상태를 보면 현재 보면 TV는 A를 쓰고 이 경우가 되겠죠. 그죠? 탭인 A를 쓰고 물은 20을 쓰고 물은 20을 쓰고 여기는 값 그대로 그래서 이제 비료는 여기 이제 20을 그대로 써야 되고 비료는 D를 쓰는 거죠. 여기서 보면 탭이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이 B를 쓴다 라고 하면 지금 무게가 79.625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이 값이 A를 썼다라고 하면 88.125 그러니까 여기서 무게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최적치는 퇴비는 A를 쓰고 물은 20을 쓰고 비료는 D를 쓰는 게 답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생을 그대로 한 번 더 그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피를 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1번 문제의 풀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 배치법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지난번 수업 시간에 해줬던 건 이 문제고 밑에 거는 이제 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느 공정의 주요 특성치는 불량률인데 인자가 온도, 기압, 습도, 촉매, 작업자로 5개가 알려져 있다. 5개가 알려져 있다. 불량률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싶다. 끝날 때마다 불량률을 측정한다. 인자는 온도, 기압, 습도, 촉매, 작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문제에서 일단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문제에서 일단 고민을 해야 될 부분 뭐냐면 일단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작업자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불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온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어가 우리가 100이든 120이든 기압도 할 수 있어요. 습도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숫자로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으로 맞춰놨는데 이게 110이 되거나 90이 되거나 80이 되거나 이렇게 변동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자들이. 촉매도 A 종류, B 종류니까 적다는 거죠. 근데 작업자라고 하는 거는 C라는 작업자하고 D라는 작업자, 만약 C가 좀 더 뭐 숙련된 작업자다. 예를 들어서 D가 더 숙련된, 예를 들어서 이제 C가 숙련된 작업자고 D가 숙련되지 않은 초보 작업자라고 하면 그 변동에 의해서 차이가 커버리면 이거는 실제 불량률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면 작업자를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이게 만약에 작업자가 주요 영향이 있는 요인으로 나와버린다면 이 문제를 풀었는데 작업자라는 것을
불량률에 대해서 유의미한 인자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거는 작업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미래는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일단 이 위에 쪽하고 똑같으니 여기에서 일단 그대로 이거는 일단 두고 하나를 더 띄워 보겠습니다. 저장은 이따가 해 놓으면 되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실험은 이제 표준 16개만 있는 거 반복이 없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인자가 너무 많으니까 반복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 설계 하고 요인 수가 보면 5개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했던 것처럼 5개면 지금 보면 16개 하는 게 해상도 5번이에요. 지금 16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완전까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반복 없는 5번까지 할 수 있는 설계. 그래서 16개 되고 반복은 지금 없어요. 16개밖에 없으니까 확인하고 요인은 첫 번째 게 온도 숫자가 되고 100에 120. 두 번째는 이제 기압 숫자가 되고 1.5에 2. 세 번째는 습도가 되고 60에 70. 다음은 촉매가 되고 AB가 되니까 텍스트가 되고 여기는 AB 여기는 작업자가 되고 텍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CT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던 거니까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볼 때는 설계 표시를 표준 순서로 맞추어서 실험을 한 걸로 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으면 돼요. 붙여넣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연계법에 요인 설계 분석 그래서 불량률을 포함을 하고 항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상도가 5죠. 그러면 5라는 건 지난 수업 시간에 했지만 1 더하기 5 또는 2 더하기 3이니까 여기는 2차식까지 밖에 포함이 안 되겠죠. 확인을 하고 그래프는 2분의 1 분포 4개 모두 확인. 이렇게 보면 이야기했지만 반복이 없고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지만 이 크기는 나오니까 여기서 보면 제일 작게 된 일단 B2를 빼봅시다. 여기에서 항에서 이제 B2를 제일 작으니까 하나를 빼요. 이러고 나면 이제 값들이 쭉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는 걸 보면 여기서 보면 D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A가 있고 그럼 지금 봐서는 여기 봐서는 E만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일단 그리고 이 R 제곱값을 보면 99.9% 이게 지금 모든 요인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인들을 가지고 불량률을 100%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자들을 다 포함을 하면. 근데 100%에서 너무 좋아요. 100%가 되면 이것만 있으면 다 컨트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2차만 그러니까 이제 이 수준이 낮고 작은 것만 있어서 가운데 중심점을 포함한 설계를 한 번 더 해봐야지만 공면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공면성이 없어서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공면성이 없다는 거는 이야기했지만 공면성이 없다는 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런 수준들이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으로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을 때는 가운데 0인 점이 없으면 이게 지금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될 건지 이게 이렇게 놓였다고 해서 이렇게 될 건지 실제 가운데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아니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볼 때는 이 중심점을 포함을 해서 더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뭐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다 관리하기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뺄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E에서 이제 BC를 빼봅시다. 여기에서 BC를 제거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래도 99.99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쭉 하니까 이제 나머지들은 그대로 이제 이 항까지 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CD, AC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빼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CD를 빼고 한번 돌려봅시다. CD를 빼고 그래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는 여기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또 지금 보면 그래서 온도 기압하고 이런 부분 습도 작업자들은 0.123으로 좀 높으니까 나머지 이 창들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AC 빼고 AB 빼고 그 다음에 CE 빼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일단 이 창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도 97.9%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예요. 여기서 보면 자 이제는 이제 뭘 뺄 거냐는 거예요. 이제 인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E가 제일 작으니까 빼려고 보면 지금 E를 빼거나 A를 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보면 여기 AE가 있고 AD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A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지금 A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E를 생각해 보면 E가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죠. AE니까 돼 있고 그 다음에 DE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A를 빼면 요거 이렇게 세 개가 빠질 거예요. 근데 E를 빼면 이게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으로 빠지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AD냐 DE냐 지금 보면 DE가 훨씬 더 영향력이 커요. 이걸 보면 AD보다는 그러니까 보면 DE가 촉매와 작업자니까 촉매와 작업자가 보면 굉장히 훨씬 더 크죠.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 이야기했듯이 이 작업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업자가. 이 경우는 DE가 높다는 거 뭐냐 하면 어떤 작업자가 어떤 촉매를 쓰냐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공정상으로 보면 작업자의 숙련도에 대한 문제, 촉매에 대한 문제. 촉매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작업자의 숙련자를 키워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공정 조건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작업자의 영향을 안 받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E를 뺄 거예요. 첫 번째는 E를 뺍시다. 그러면 AE, DE, E를 빼요. 작업자까지 빼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81%가 됐어요. 여기서는 97에서 지금 81%가 된 거죠. 그냥 훨씬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알제곱 수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때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좀 이 작업자를 뺐을 때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 변수의 영향을 봐서는 작업자를 좀 빼고 싶을 거예요. 작업자가 빠졌을 때 작업자에 관계없이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거냐. 그래서 81 이렇게 하면 이제 81로 떨어졌으니까 나머지를 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나와 버리는 거죠. 자, 이 케이스하고 여기서 다시 보면 여기서 다시 이제 가지고 와서 항을 아까 이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2를 넣고 A2를 넣고 지금 있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토론의 결과적으로 넣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하나를. 그 다음에 여기서는 A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를 빼고 A2를 빼고 그 다음에 AD를 빼고 이렇게 되면은 A를 뺀 거죠. 이렇게 보면 82에 70이에요. 이거는 81에 68인 거고. 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금 작업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보면 여기서 이제 온도라고 하는 걸 뺀 거예요. 온도를 뺐을 땐 82%까지 정확도를 예측을 할 수 있고, 작업자를 뺐을 때는 81%.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거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나머지
보면 이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E는 빼면 DE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E를 빼지 못할 거예요. 당연히 D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C는 빼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습도는 빼볼 수가 있어요. 습도를 빼면 7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상태로는 82에서 77이 된 거죠. 떨어지긴 하지만 R제곱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인자 하나를 줄이면서 5%를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거는 내가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B, D, E만 가지고 관리하면서 좀 더 정확한 부분을 찾을 거냐, 아니면 좀 더 많은 걸 이렇게 요인들을 포함을 할 거냐, 여기 정도까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에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R 제곱값이 99%, 98%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그렇죠. R 제곱값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을 했더니 97%까지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공정에 해당되는 모든 요인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것만 다 관리하면 다 잘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개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한 것을 찾을 거냐 라는 부분에서는 이 경우 같으면은 가운데에 포함된 중심점을 포함하는 걸 한번 해보겠어요. 저 같으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모든 데이터의 중심이 되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보면 기압, 촉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촉매하고 작업자가 중심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심이. 저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대로 5개를 다 관리할 거냐, 이대로 5개를 다 관리해 가면서 갈 거냐. 대신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작업자를 빼면서 다른 요인들을 잘 찾아서 올릴 거냐, 요인들 하나씩 줄여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77%에서 80% 정도를 두고 기압과 촉매와 작업자, 또는 여기서 두고 아까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 작업자를 빼고 이 상태에서 보면 그걸 또 다르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C를 빼고 A를 넣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항에서 다시 아까 전에는 이제 E를 빼면서 이 위쪽 요 값을 쓰면서 이제 변수 하나 C까지 제외를 했는데, C를 제외를 하고 대신에 여기는 E가 아니고 A를 예를 들어서 포함하고 E를 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AD가 있었나요? 그죠? AD가 있었으니까 AD하고 BD하고 이렇게 하면 76, 요거 하고 요거 77에서 76, 이제 어느 걸 뺐느냐는 거죠. 여기서는 작업자가 살아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온도가 살아있는 거. 같으면 이제 이거냐를 따지면 저 같으면 선호하면은 이쪽을 선호를 하겠어요. 이쪽으로 놓고 값을 분석을 좀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작업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기계를 통해서 좀 자동화를 하던 작업자의 손을 안 타는 쪽으로 공정들을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인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주가 3개, 나머지 그 부분은 이제 겹치는 부분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량률을 줄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적화를 할 거면 여기서는 이제 최소화 하고 이런 부분 두고 F2고 확인하면 이제 최저로 내리기 위해서는 불량률은 지금 보면 60%까지 내릴 수가 있네요. 불량률을 60%까지 내릴 수가 있고 온도는 이제 값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일단 이따가 반응 표현법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합시다.
자, 반응 표면을 하기 전에 부분 배치법 중에서 여기 있던 부분 배치 말고 이 요인 배치법 중에서 중앙점 포함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하면은 반응 표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번 주에 반응 표면을 들어가기엔 조금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중앙점 포함 배치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부분 배치는 이제 수준이 두 개죠. 수준이 두 개, 마이너스 1하고 1. 두 수준 사이에서 이제 직선 형태로만 이 분사를 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들의 개수는 여러 개긴 하지만 수준을 두 개만 두는 거죠. 하나를 둬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두 개를 두고 만약에 더 주면 이제 3수준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3수준이 배치가 되면 이렇게 공면을 구할 수가 있어요. 공면을.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수준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 있으면 얘기했지만 이런 값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거 사이 이렇게 선형밖에 못 긋게 되거든요. 회기 자체가 이제 선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이 한 점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2차성이 되는 2차가 되고 이제 공면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공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 반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와 완전히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공면이 이렇게 점이 나와 버리면 그 다음 분포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높을 수 있지만 다른 점들이 낮은 점이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면성을 찾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공면성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반응 표면 이제 RSM 이제 Response Surface Method라고 해서 반응 표면법이 되는데 반응 이제 표면 surface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response고 이제 방법은 이제 method니까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이 반응이란 게 결국 y 값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는 이게 y 값이고 이쪽 값이 이제 인자인 x 값이 되겠죠. 그래서 y를 어떤 x에 대한 이렇게 함수로 나타내서 회기식을 만들고 반응들을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들을 표면으로 3차원으로 보이듯이 이렇게 표면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구한다라고 해서 이제 반응 표면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공면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응 표면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3수준의 인자에 대해서 한 인자에 대해서 이제 3수준 분석을 보통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만 이 세 점을 통해서 공면성을 분석하니까. 근데 부분 배치법에서도 잠깐 볼 수 있는 게 나머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자가 x1과 이제 x2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요인 배치법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죠. 이 각 점을 마이너스 1과 1에 대한 점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각 점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센터에 대한 이 중앙점만 표현을 넣어주면 이 점만 넣어주면 각각 이쪽 편에서 바라볼 때도 이 점, 이 점, 이 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바라볼 때도 이 점, 이 점, 이 점에서 세 점이 다 위치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면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예제가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이제 이것을 이 3수준 분석으로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온도와 농도가 1수준, 2수준, 두 개 수준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1수준으로 보면 170에서부터 190, 농도는 2부터 4까지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중앙점을 이렇게 하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점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반복은 없이 중앙점만 두 개를 두 번을 반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험계획법에서 요인에서 요인 설계를 만들고 요인 수는 두 개겠죠. 여기 두 개니까. 그래서 두 개면 당연히 완전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설계에서 보면 완전 요인 설계인데 여기서 블럭당 중앙점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점 개수를 지금 두 개를 하고 반복 실험은 하지 않은 경우에요. 이 경우는 확인을 하고 요인에는 온도하고 농도 여기다가는
온도를 숫자로 170에서 190, 여기는 이제 농도를 2에서 4까지 이렇게 잡으면 낮고 높고만 넣어주면 되니까요. 넣고 나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이제 실험 계획이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설계 표시를 표준으로 바꾸어주면 이거하고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스탠다드 오더로 해서 표준 순서 1부터 6까지 224433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반응을 여기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실험이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요인 설계 분석으로 가서 반응을 넣고 항은 지금 이제 다 넣고 와서 모형에다가 중앙점을 포함을 하죠. 포함을 하고 나머지는 그래프만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제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 항을 보면 이제 상수항 당연히 P값이 나올 거고 낮게 나올 거고, 온도 0.1, 농도 0.3, 온도 곱하기 농도는 거의 없네요. 근데 CT 포인트, 이게 이제 센터 포인트 중앙점 값이거든요. 중앙점이 보면 0.037로 P값이 낮아요. 이것은 중앙점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는 R제곱값이 99.7%고, 여기 보면 이제 곡면성이 나타나죠. 곡면성이 0.037, 이 값이에요. 이 P값. 2차는 두 개 곱한 것밖에 없으니까 거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 교작용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컨트롤 E에서 항에서 교작용하면 빼버리죠. 효과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모형의 중앙점은 지금 당연히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을 해서 지금 유의하니까 중앙점이. 그대로 확인하면 중앙점은 사라지고 나머지 온도도 유의하고 농도는 조금 덜 하지만 센터 포인트는 유의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만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제 항에서 이 중앙점 포함되어 있는 걸 만약에 빼버리고 이거까지 다 넣고 나서 중앙점이 모형에다 넣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 R 제곱값이 굉장히 떨어지죠. 9.38이고 그 앞에 것만 해도 99였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이 중앙점, 가운데 있는 이거 말고 이 전체 식을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인 그림을 그려보면 요인 그림만으로 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제가 여기에서 이걸 미리 같이 해볼게요. 요인에서 항에다가 중앙점을 포함한 채로 이건 빼고 확인하면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요인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 값하고 이 값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좀 전에 주요과도만 보면 이렇게 나타났죠. 조금 전에 주요과도를 보면 이 형태만 나타났는데 실제 가운데 있는 점을 찍었더니 여기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실제로 이 점하고 이 점이 있지만 이 점이 존재하잖아요. 중앙점이. 그럼 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형태의 회기 모양을 띌 거라는 거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이렇게만 껐던 거니까 이렇게만 껐는데 지금 이 중앙점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점을 빼고 분석한 경우 보면 여기 중앙점을 빼고 분석했는데, 왜냐하면 센터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빼고 했을 경우에 R 제곱값도 도저히 안 맞고 맞출 수가 없고 곡면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곡면성이 있는데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곡면성을 포함을 하면 굉장히 R 제곱값이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석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곡면 때문에 이 중앙점들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점 하나를 포함시키면 이것을 과연 선형으로 표현할 거냐 아니면 2차식으로 표현할 거냐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이 요인 배치에서는 주로 목적 자체가 이제 주된 효과를 찾는 것, 요인들 중에서 어떤 것이 주된 효과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효과는 증가인지 하강인지. 그래서 특히 이제 요인 개수가 여러 개 많았을 때 이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별로 유의하지 않은 인자들을 없애는 과정에 쓰는 게 요인 배치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당연히 한 인자에 대해서 두 가지 수준만 하기 때문에 그냥 크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정도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했는 같이 중앙점을 포함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공면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 수준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건 2차식이 포함된 문제라는 거예요, 회계식상에서. 그러니까 2차식인데 그걸 1차로 풀 수는 없잖아요. 풀어버리면 오차가 많이 나는 거죠, 가운데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포인트들을 다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실험 중에서 가장 한 가운데 중앙점만 포함을 해서 실험을 해서 이 중앙점이 효과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으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에 반응 표면법을 통해서 말하면 이 3수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은 그러면 이 요인들은 이 수준만의 직선의 효과가 아니고 2차식 공면성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3수준 이상의 분석을 해야 된다. 대략 기본적으로 3수준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보면 요인 설계 쪽을 했고, 그다음 이제 반응 표면을 할 건데, 요거 중에서 한 가지 뭐 이런 것만 이제 하나를 알려줄게요. 이제 그 전에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설계 생성부터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게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면 이걸 복사를 해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요. 전체를 다 붙이고 나면 이 경우는 이 미니탭 자체가 이게 실험 계획법으로 되어 있는지를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보면 사용자 요인 설계 정의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시트 자체가 실험 계획법 상에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시켜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요인 설계 정의를 띄워보면 요인이 온도하고 농도였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낮은 수 높은 수를 띄워보면 온도 농도하고 이 미니탭 안에서 읽어요. 그래서 170에서 190, 2에서 4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데이터는 코드화 되지 않은 데이터죠. 코드화 되면 마이너스 1에서 1로만 나타나니까.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 보면 표준 순서를 이제 데이터를 정할 수 있어요. 표준이니까 스탠다드, 런 오더, 중앙점은 열별로 지정해서 중앙점, 블록은 블록으로 지정.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이 미니탭이 이게 이제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인 설계 분석으로 가면 이 반응을 가지고 나머지 동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같은 형태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것처럼 우리가 이 완전 요인 설계를 만들어서 이 뒷부분 반응을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경우, 그리고 이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 사용자 요인 설계 정의로 해서 만들면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이런 배치들도 3인자 2수준 배치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 실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전체를 복사를 해서,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인 다음에 요인에서 사용자 요인 설계 정의로 들어가서 요인은 여기 온도, 시간, 농도였죠. 3개. 온도, 시간, 농도 선택하고 이수준 요인 설계고요. 그 다음에 낮은 수, 높은 수를 띄워보면 맞춰주고, 혹시 문자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설계에서 데이터 순서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면 이걸 이제 실험계획법 상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요인 설계 분석을 이렇게 같이 모형에 이제 블럭도 있었으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 돼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 그리고 과제는 중앙점 포함 배치 문제, 여기 있는 요 문제를 해보고요. 똑같이 해보고, 부분 배치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토론을 조금 더 해보세요. 한번 토론을 이 문제를 가지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토론할 부분들을 토론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다시 제출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부분 배치 쪽을 하던 3인자 2수준 배치를 하던 이거에 따라서는 3인자 2수준 배치라고 하면 인자에 대해서 최대가 되는 조건을 찾는 방식인 거고, 부분 배치라고 하는 거는 인자를 줄여 나가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토의를 다시 해서 제출을 하면 좋겠습니다.